저희는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겨울왕국 2 소식입니다. 네, 겨울왕국 1도 1000만 넘었었죠. 그렇죠. 근데 겨울왕국 2도 이제 1000만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이 지금? 개봉 15일째인데요. 네. 벌써 932만 명을 돌파했고요. 보름 만에. 네, 그 겨울왕국이 1편이 33일 만에 9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더 빠르군요. 이거를 14일 만에 세운 거죠. 지금 1편에서는 사실 레리꼬 포함해서 여러 가지 OST들이 네, 뭐 화제가 됐었고 어린이들도 따라 많이 부르고 어른들도 부르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음악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1편보다 훨씬 더 흥행 속도가 지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1편의 흥행 때문에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본 같고요. 사람이 또 본다? 네,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상영관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 1편에서 레리꼬만큼 그 레리꼬는 팝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소위 말하는 그 훅이 좋다. 그렇죠.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네. 하지만 이번의 넘버들은 그 단독적으로는 임팩트가 약할지 몰라도 그 뮤지컬 넘버로서는 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 전달이라든지 가사에 담긴 네.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네, 훨씬 의미가 있다는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부분 겨울왕국 2의 크리스 벅 감독 인터뷰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the first film ended with happily ever after, but then change has a way of knocking on your door, and that's what we wanted to convey, and that our characters are also all trying to find out really where they belong in the world and sort of what their destiny is. So those are the differences, I think, between 1 and 2. We go a little deeper this time and emotionally too. 저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네. 보고 싶긴 한데 못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상당히 깊어졌다.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조금 더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들리던데요. 어떤 네. 게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소 어둡다 혹은 너무 어렵지 않냐라는 평도 있는데요. 네. 저는 상당히 진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렇게 속편의 경우에 네. 1편에서 주인공이 어떤 자신의 재능을 능력을 깨우치게 되면 이 편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액션이라던가 볼거리 위주로 몸집만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이번에는 엘사가 깨달았던 자기 긍정을 좀 더 깊게 데리고 들어가서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선대의 문제까지 가서 네. 그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실수를 사죄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약간 미야자키 하야오의 환경 영화 같은 느낌도 있네요. 아, 네, 맞아요. 젠더 문제도 조금 더 섬세해졌고, 그리고 환경 문제, 여러 소수 민족의 이야기까지도 다양한 의제들을 녹여낸 작품입니다. 완성도는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난해하다. 전체 관람가인 것에 비해서 조금 주제가 무겁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 외적인 것은 논란이 되는 오역들이 좀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 개봉했을 때 오역.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역은 올라프에게 뭐 새 얼음 장판이 마음에 드냐라는 눈사람이죠, 올라프. 네. 네, 눈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원제로 보면은 원래 단어로 보면 펄마프로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제는 녹지 않게 돼서 좋니?
그러니까 엘사가 높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이 영화에서 올라프가 변화, 영원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정체성의 변화 없이 올라프가 하는 이야기들을 네. 관객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아. 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저는 오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밖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이런 오역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즈니는 번역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히는 게 저도 좋을 네, 것 같겠네요. 아무래도 보호 네. 차원이겠죠. 네. 네. 자,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논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논란, 노키즈 존으로 만들어 달라.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각종 이제 커뮤니티에 아이들이 너무 영화를 관람할 때 시끄럽고 산만하다. 그래서 그건 어른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영화를 볼 때 보장받지 못한다 권리를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일정 나이 이하의 어린이들을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 존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은 사회의 관용도가 지나치게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거 지금 아이들 영화인데 네. 아이들 보지 못하는 영화관을 그렇죠.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남들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그 행동에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지나친 차별 행위가 아닐까 혹은 일종의 아동 혐오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직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하지만 이것은 크게 저는 뭔가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뭐 어덜트 존을 만들자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논란은 독과점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네. 독과점 금지법 위반 지금 검찰에 그렇죠. 고발을 했습니다. 네. 배급사 디즈니를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스크린 점유율이 80%가 넘었어요. 88%까지 올라간 달이 있었고 네. 23일 기준으로 상영 횟수가 16,220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 법률 위반이다. 독점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고발장을 제출을 한 상황인데요. 네. 극장이 아닌 배급사를 상대로 제출을 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듣고요. 겨울왕국 2 개봉하고 난 다음 날에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스크린 독과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정지영 감독, 블랙머니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개봉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발끈하셨습니다.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겨울왕국 좋은 영화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 좋아하고 그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길게 보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다 뽑아 먹어야 됩니까? 다른 영화를 피해를 주면서 다른 영화를 피해를 안 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공정하게. 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발장이 들어갔는데 시민단체 고발장이 네. 들어갔는데 극장의 상대가 아니고 네. 배급사 디즈니가 상대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디즈니는 CJ나 롯데처럼 수직 계열화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배급만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배급사가 극장에 어떤 모종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디즈니는 워낙에 큰 파워가 회사이고 세죠. 네. 네, 할리우드 대작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디즈니가 힘이 세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벤져스 같은 천만 영화들도 디즈니 그쵸. 거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워낙에 많은 지금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텐츠 왕국이라고 네, 얘기할 그렇죠. 수 지금 있으니까. 예매율 2위를 달리고 있는 포드 대 페라리라는 영화도 네네네. 사실은 폭스 영화이지만 디즈니 산하의 영화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극장 입장에서는 디즈니가 우리 거 틀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쵸. 시민단체가 배급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네.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법적으로 처벌이 될 거면 적용이 되려면 소급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독과점 논란이 있었던 영화가 한두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영화만 가지고 그렇게 겨냥을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자국 영화가 스크린 독과점을 할 때는 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가 왜 헐리우드 영화에만 유독 이렇게 소리를 내냐. 그런 사실 의견도 지난번에 있죠. 기생충 때도 좋은 영화고 상 받은 영화지만 네. 너무 기생충만 튼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은 기생충 때보다 더 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작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시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적으로는 다른 영화들이 이 시기를 피하는 것도 있죠. 네, 네. 큰 영화 나올 때는 피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직 계열화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 디즈니는 배급사 하나겠지만 네. 한국 영화 얘기를 할 때는 수직 계열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CJ나 롯데나 쇼박스 네. 같은 경우에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극장도 갖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좀 보죠. 네, 사실 미국은 1984년에 파라마운트 판결이 나오면서 네. 그때 당시에는 수직 계열화가 금지가 됐었다가요. 이것이 영화 산업 전체를 약간 활력을 떨어뜨린다라는 또 네. 결과가 나와서 또 수직 계열화를 허용을 하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어요. 어떤 그렇게 조건입니까? 뭔가 경쟁업자들의 배급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보장한다라던가 네, 네. 이런 까다로운 법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프랑스 영화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렇죠. 네, 뭐 네. 3분의 1 이상의 스크린을 한 영화가 가지고 갈 경우에는 네, 뭔가 법적인 조치가 들어오고 이게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아예 극장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강력함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독일도 한 영화는 40%까지만 스크린을 확보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해외의 경우의 실정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할 수는 또 없어요. 그냥 각자에 맞는 문화적인 환경과 정부의 지원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부작용을 피할 수는 없죠. 사실 한 90년대까지 한국 영화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영화인들이 냈던 건 스크린 쿼터였어요. 그렇죠. 그죠? 그는 네. 외국 영화에 대해서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네. 거였는데 지금은 스크린 상한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법안은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이 되고 법안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발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올해 4월이죠. 네. 프라임 타임 상영 횟수, 그러니까 1시부터 밤 11시까지 주요 시간대에는 한 영화의 상영 횟수가 절반이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절반 법안을 50%. 네, 네.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뭔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법안만 내놓고 네. 처리는 되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네요. 겨울왕국도 뭐 이제 곧 천만이 될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독주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디즈니가 배급하고 있는 영화가 2위로 따라붙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 한국 영화 12월 19일 날 개봉하는 백두산이라는 블록버스터가 있는데요. 대작이죠 이것도. 네, 이 영화가 나오면 또 좀 이병헌, 상영관을 하정우? 네, 마동석까지 네, 네. 포진해 있는데 이 영화가 나오면 아무래도 상영관을 많이 나눠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시점에 또 한 번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나올 수도 나올 있겠네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